네, 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 똥 세 번째 시간. 지구가 나를 잡아당겨 해서 우리 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지구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지금 여기가 16,000km 정도 상공에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니까 지구 반지름보다 약 3배 정도 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한 이제 10,000km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보이죠? 여기 일본도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창덕여자중학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창덕여자중학교로 고고 고고 갑니다. 쭉. 네, 여기까지 왔어요.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면 어때요? 여기 바로 덕수궁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의 운동장이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교무실이 있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복도가 이어지면서 끝에 가면 3층에 과학실이 있죠. 여기가 바로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창덕여자중학교가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일본을 지나 태평양 한가운데를 쭉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고 딱 왔더니 아하, 이런 창덕여자중학교 지구 반대편에는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뻥 떨어지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럼 바다 한가운데라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겠죠?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마르델 플라타 캐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 속에도 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3학년, 2학년인가요? 2학년 때 배울 내용입니다. 해저 지형이 있다. 이 아름다운 바닷속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창덕여자중학교와 지금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 있는 바다, 그리고 지구 어디를 가든 이 모든 이렇게 지구 모든 곳의 위치에서 설령 지구 반대편이더라도 공평하게 작용하는 바로 이 중력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력의 뜻이 뭘까요? 네, 그겁니다. 지구가 물체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서로 힘의 특징,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서로 잡아당긴다라는 겁니다. 잡아당긴다, 밀지 않고요. 잡아당깁니다. 서로, 이건 기본적인 힘의 특성. 잡아당기는 게 바로 이 중력의 특징입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물체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힘이 뭐다? 중력이다. 력, 힘이라는 뜻이죠. 이 중력이 작용하는 예, 그겁니다. 펜을 들고 있다가 놓으면 점프를 벌쩍 뛰면 다시 아래로 이게 바로 중력이 작용하는 예시라는 거죠. 물체가 떨어지는 모든 현상,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사실 이 중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중력의 방향과 크기는 과연 무엇일까? 얼마나 될까? 봅시다.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우리 지구 살펴봤습니다. 창덕여자중학교에 서 있는 친구가 펜을 들고 있다가 놓쳤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 있는 바다, 뭐였죠? 무슨 플라타 캐년, 발음 조심해야 되는 캐년. 해저 지형에 위에 있는 사람도 펜을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으로 쭉 떨어집니다. 지구 반대편이니까 어때요? 지구는 동그랗죠? 그러니까 반대편이니까 쭉 뚫고 가면 지구 중심을 지나요. 모든 지점에 있는 경우 이런 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선들을 이어보면요. 결국 어디서 만나요? 지구 중심에서 만납니다. 아하! 중력의 방향은 어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물체마다 이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알죠, 우리는. 내가 쓰고 있는 이 펜과 나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죠. 똑같다면 내 몸무게만한 펜을 들고 이렇게 글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나와 여러분,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중력의 크기가 전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무거운 사람이 내 몸 위에 올라가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따로 이름 붙여서 무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물체의 무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체의 무게다. 무게는 결국 뭐예요? 중력의 크기, 아하, 힘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게는 뭐다? 힘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그리고 이 중력의 방향은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럼 이 물체마다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할까? 이걸 결정하는 물질의 양이 있다. 중력의 크기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무게입니다. 즉 무게를 결정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물질의 양, 질량입니다.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을 사용해요. 그러면 1kg마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10배가 되면 중력도 10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9.8N입니다. 힘의 단위라고 했죠? 무게는 힘, 그러니까 뉴턴, 힘의 단위를 쓰고요.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즉 무게는 9.8N. 그러면 10kg의 무게는 얼마겠습니까? 9.8 곱하기 10N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라는 것이 결정하는데 단위는 킬로그램을 쓴다. 1kg마다 9.8N의 중력을 받는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1kg의 무게 9.8N. 그러면 이 질량과 무게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자, 다시 말하지만 질량이 뭘 만든다? 무게를 만든다. 그리고 1kg마다 9.8N의 힘을 받기 때문에 50kg짜리 질량의 무게는 9.8 곱하기 50N이다. 매번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다. 터니 오빠가 아무리 위대해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질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게를 찾아보자 해서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1kg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1kg의 무게는 1kg이다. 그러면 50kg에 작용하는 무게는 50kg 중이다. 9.8 매번 안 곱해도 되니까 편하죠. 그냥 킬로그램 질량 뒤에 중을 붙여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질량은 물질의 양이잖아요. 어디에 있든 이 양은 어때요? 변하지가 않죠. 그런데 무게는 이 질량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보다 질량이 작은 달에 가면 무게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양은 변하지 않지만 힘은 변하는구나. 태양,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에 가면 어때요? 더 무거워져서 무게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고 힘, 무게는 변한다. 그러면 지구에서 1kg인 물체가 달에 가면 질량이 어때요? 1kg이에요. 왜?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구에서 1kg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9.8N인데 달에 가면 어떻게 돼요? 9.8N의 6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8N은 1kg 중이라고 있지요. 그러면 역시 달에 가면 무게는 어떻게 돼요? 6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고 무게는 변한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킬로그램에 작용하는 중력은 9.8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확인하기. 중력이란 뭐예요? 지구가 물체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지구가 물체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한다. 지구에서 50kg인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 즉 질량 50kg의 무게는 얼마냐? 아하, 9.8 곱하기 50kg 중이구나. 혹은 9.8 곱하기 50 곱하기 9.8 뉴턴이다 라는 거고요. 5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질량은 역시 50kg. 무게는 어때요? 위에 봤듯이 50kg 중에다가 6분의 1 곱하거나 여기다가 9.8을 곱하고 뉴턴으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력, 뜻! 중력과 중력을 만들어내는 애, 질량, 그리고 질량과 무게의 차이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전기력, 과적, 이력 안녕!